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내고 후회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훈육 코칭의 길라잡이 이준숙 멘토입니다. 여러분은 납법안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낮에는 버럭 화내고 밤에는 반성한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꼬집어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더 자주 화내고 후회하는 엄마 아빠가 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100여 분의 부모님들께 최근 코로나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또 자녀 양육에 대해 코칭을 받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그 사연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부모님들의 사연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가져다준 낯선 일상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 몸과 마음도 지치고 무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해도 집안일은 끝이 없고, 치워도 어질러져 있어 지치고 힘들어요. 거기다 요즘은 삼시세끼를 해먹이려다 보니 밥 먹이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한답니다. 가끔 냉동식품을 먹이거나 라면을 끓여주면 왜 그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안 가는 날도 많아지고 아이들 학습 지도에 놀아도 줘야 하고 정말 몸이 지칩니다. 무엇보다도 별일 아닌데 자꾸 화내고 후회하는 내가 싫습니다. 오늘은 정말 화내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건만 또 화를 내고 말았네요.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닐까요? 나는 나쁜 아빠가 아닐까요? 코치님,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되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낯선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해야 하는 일도 늘고 감당해야 하는 책임도 더 늘어 더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지 멘탈이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부모의 멘탈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코로나 같은 비상사태에는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코로나가 우리에게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요즘 자신의 지배적인 감정이 화나 분노라면 이건 나 힘들어 하는 신호이니까 부모 역할에만 집중했던 시간을 좀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 자신으로 사는 시간, 자신답게 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지금 기분은 좀 어떤지, 뭐 먹고 싶은 건 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뭔지, 이런 걸 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번아웃, 소진, 탈진이 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친 자신의 마음을 좀 충전해야 해요. 그래야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답니다. 부모는 언제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아빠도 인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부모도 힘들어서 지쳐서 자녀에게 화내고 후회할 수 있겠지만요. 여과되지 않은 자신의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를 그르치게 되고, 억압된 감정은 자신과의 관계를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쏟아붓지도 않는 나와 자녀를 지키는 감정관리법을 원한다면 자기 인정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아이를 씻기고 잠자리를 살피고,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다 공부를 봐주고 쉬고 싶은데도 가족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일터로 나가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너무 쉽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서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요. 자녀를 키우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오늘도 건강히 잘 크고 있다면 부모의 매일 매순간의 손길이 이루어낸 성장, 성숙, 변화이니까는요. 자기를 좀 더 너그럽게 인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딱 30분이면 됩니다. 혼자 산책을 한다든지 아이 옷을 살 때 내 옷도 좀 사고, 때로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 낮잠도 좀 자고, 설거지가 좀 쌓이고 빨래 바구니가 가득 차면 좀 내버려 두고 냅둬도 괜찮습니다. 주말엔 남편과 번갈아 당번을 정해서 개인적인 외출을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자기 돌봄을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후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긍정의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요, 아이에게는 기적이 생긴답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순간도 많지만 울컥 화가 치솟는 순간도 셀 수 없이 많죠. 밥을 먹지 않고 딴청을 피울 때, 낮잠을 자지 않을 때, 잠을 자지 않을 때, 터무니없는 걸 해달라고 조를 때, 거짓말하고 위험한 장난을 할 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때, 수없이 타이르고 좋은 말을 해도 안 통할 때는 사랑의 훈육이고 뭐고 그냥 아이를 훈육한다는 건 때때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지요. 인내에 인내를 더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다 안 되면 아이에게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욕하고 아이 앞에서 아이의 문제로 부부가 싸우고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쫓고 아이에게 애정 표현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인 방임과 학대, 신체적인 체벌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이후에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법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징벌적 훈육과 체벌은 모두 불법으로 금지된 훈육이 되었습니다. 훈육은요, 바른 규칙을 익히도록 친절하게 가르치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체벌이 아닌 대화로, 회초리가 아닌 스킨십으로, 타임아웃이 아닌 타임인으로 무릎 안에 앉히고 부모의 품 안에 품고 사랑을 가르치는 품성교육이죠. 태계이황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요. 가르치려는 것은 싹을 뽑아 북돋움과 매한가지요. 큰 칭찬은 회초리보다 낫다고 하셨고 자식에게 우매하다고 하지 말고 좋은 낯빛을, 웃는 낯빛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기억하는 부모의 낯빛, 어떤 낯빛인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위대한 작업인 훈육. 그래서 부모는요,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위대한 분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참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십니까? 자, 그럼 올바른 훈육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쳐라입니다. 부모에게서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미움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요, 사회에 나가면 타인의 감정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타인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감정을 읽는 방법, 어떤 때에 감정이 상하게 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배워야 하는 능력으로요, 아이가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 코칭의 창시자인 존 가트맨 박사도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감정을 배우는 배움터가 되어야 하고,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움의 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못한 아이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진로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는데요. 감정 코칭이 잘 된 아이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과 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성적도 좋았고 여러 환경에 잘 적응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죠.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죠?
엄마 미워. 그러고도 엄마야?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래, 나도 너 미워. 똑같이 화내고 아이처럼 했었나요? 그럴 땐 저런 화가 났구나, 속상하다는 거지. 그럴 땐 화났어, 엄마 나 속상했어 말하면 돼. 그러면 엄마도 내가 마음을 어떤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단다 라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그걸 말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건 할 말이 있다는 신호잖아요. 물론 처음엔 서툴겠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말을 배우는 것과 같이 자꾸 하다 보면 늡니다. 아이들은요, 배움의 존재예요. 놀랍게도 스펀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알게 되면은요, 몸으로 표현했던 거칠고 공격적인 방식은 줄고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EQ가 높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답하지 말고 질문하자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자녀 교육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인데요. 하브루타란 부모가 일방적으로 답하거나 정답을 주입하지 않고 아이가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대화법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답 주기 전에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네가 선택한 방법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아이는 생각하게 되고요. 필요한 해답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훌륭한 질문은 우리를 근사한 곳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이자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3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녀 훈육 방법의 꽃이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바른 말보다 좋은 말을 더 많이 하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좋은 말, 좀 더 애정 어린 말은 서로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해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매 순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요. 긴장은 풀리고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아져서 삶이 꽃길만이 되겠죠. 그리고 널 이해해. 엄마가 서툴렀지. 아빠도 처음이라 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어 정말 감사하다. 기억해.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나 널 사랑한단다. 언제나 늘 내 편이 되어줄게. 라는 메시지를 아이의 마음그릇에 새길 수 있도록 정성스럽고 따뜻하게 새겨주세요. 아이가 느끼도록 사랑해주세요. 감사, 이해해, 미안해, 감사해,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세요. 바른 말보다 좋은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확실한 훈육법입니다. 오늘도 화내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며 바른 말보다는 좋은 말을 더 많이 함으로 훈육하시는 좋은 엄마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